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현대바이오를 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요.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은요,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어려운 말들이 있잖아요. 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다, 매파가 뭐고 비둘기파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깔끔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라든지 아니면 시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브리핑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황도 확인하고 뭐 뉴스도 확인하고 그 뉴스에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빠르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공식 채널 이용해 주시는 게 맞죠. 자, 파월 아저씨의 말을 보면 계속 해야 하나 확정된 거는 없고, 해야 하나 미팅 좀 더 해봐야 되고, 해야 하나 논의가 필요하다. 뱀도 이런 뱀이 있나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게끔 저희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나는 딱딱한 거 싫다 하시는 분 언제든지 저희 쪽 채널 입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그래서 뭐 코브03에 임상 2상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임상 1상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환자 투약에 이어서 이달 3일까지 환자 관찰을 마무리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달 3일이면요, 지금 3일 지났죠? 지금은 12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을 한 거고, 이제 그 관찰됐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뭐 리포트 작성이라든지 하면 발표 준비를 하고 있겠죠. 12일 식품의약품안정처에 따르면요, 현대 그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에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강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CP코브03의 인체 투약 안정성을 평가했습니다. 코브03은 인간 구충제에 사용 중인 니콜라사마이드를 주성분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인 CM팜이 개발하고 현대바이오로직스가 약물 재창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참여자를 등록하고 나서 등록은 지난해 12월 20날 시작을 했고요. 하루 뒤인 21일날 마지막 환자 그 투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결과 분석 중이고요. 투약 후 2주 이내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임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콜라사마이드는 이미 구충제 용도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인 만큼 안정성을 재확인한 셈이고요. 임상시험에서도 동일 성분의 약물인 바이엘의 요메산을 대조약으로 인체 약물 반응을 비교했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임상 1상을 진행을 했고, 거기서 투약을 완료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리포트를 결과 보고서라고 하겠죠. 그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임상 2상이 문제가 될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대상으로 니콜라사마이드의 치료 효능이라든지 적절한 투약 용량을 확인해야 하는데, 기존 구충제의 투약 용량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필요한 용량, 그리고 그 용량에 따른 부작용 발현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 니콜라사마이드가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성 물질로 투약 용량 대비 생체 이용률이 낮은 특성이 있었는데, 이를 CM팜이 확보한 난용성 약물의 생체 이용률 개선 기술 특허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좀 보고 있죠. 실제로 기존 요메산과 같은 니콜라사마이드 약물의 정제 형태가 알약 제형으로 가졌지만은, 이 코로나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가루가 들어있는 캡슐형 경질형 캡슐 알약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상 1상에서도 이러한 경질형 캡슐 형태의 약물로 환자에게 투여가 됐었습니다. 일단 임상 2상에 대한 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번 달 말입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상 임상 2상의 경우에도 기존 코로나19 임상 1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임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임상 1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온 지 거의 몇 개월이면 1, 2, 3, 4, 5, 6, 7, 8, 9개월 정도 후에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임상 1상을 좀 끝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리포트가 나오길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는 동시에 임상 이상을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임상 이상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콜로사마이드를 기반으로 했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mRNA 플랫폼이라든지 머크사 쪽에서 만들었던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도 있었고요. 가격도 비싸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니콜로사마이드를 주 약물로, 주 후보 물질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니콜로사마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재창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구충제로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험착오가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안정성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니콜로사마이드가 더 좋다라는 거겠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있었던 구충제에서 살짝 뭔가를 플러스 알파 해갖고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세 번째 뭐 이유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대량 생산이 빠르게 된다. 그리고 약물 재창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에서 새로운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의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약물 재창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더 좋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효능이거든요. 무조건 화이자보다 좋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머크사보다는 좋아야 되고 화이자보다 좋으면 더 좋긴 하죠. 그러나 화이자랑 오피스텍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바이오는 충분히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추세를 좀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요 언저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수해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서 비중을 늘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폰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 제가 탑3 종목도 보내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어떤 업황을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 텔레그램 채널 입장을 하신 다음에 탑3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잊지 않고 다 보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업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황에 어떤 종목이 좋은지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청하셨던 모든 회원님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벤트가 하나 더 생겼죠. 저희가 정말로 오랜만에 6개월짜리 이벤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이 됐다라고 하면은 6개월짜리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